다음 세 번째가 오피스가 단순히 PC에만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서버들 제품들도 기업에서 커다란 그런 장비에다가 갖추고 그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서 설치하고 관리자가 따로 있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소프트웨어 시대가 아닙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플러스 서비스의 그런 환경이 이제 옥스 2010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상 기업 안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여드릴 오피스 웹앱스라는 것 자체도 오피스가 더 이상 PC 안에서만 동작하는 오피스가 아니고 웹 환경에서도 오피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피스뿐만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서비스들이 조만간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 조만간이라는 건 내년이 아닙니다. 가까운 시기 내에 저희가 곧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제품들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것과 지금 제가 하는 거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거는 웹 브라우저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화면 전환 효과는 조금 덜합니다. 근데 차이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걸 전체 화면 색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보시니까 거의 파워포인트 그냥 스크린을 보는 거 거의 똑같죠? 지금 보시는 건 그러니까 여기 화면 앞에 있는 것만 파워포인트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환경은 익스플로러에서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중계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2010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최상의 업무 생산성을 PC의 오피스, 그 다음에 오피스 모바일 통한 오피스, 그 다음에 웹 앱스라고 하는 웹을 통한 오피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제공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환경을 다 제공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에드인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가능은 하겠지만 이렇게 일반화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PC, 웹, 모바일을 통해서 모두 다 제공을 하는 비슷한 분야의 오피스 관련된 제품이든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든 간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오피스가 처음으로 PC와 웹과 모바일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어떤 서버실을 갖추고 거기에 이런 쉐어포인트나 익스체인지 서버를 갖추고 살 수도 있겠지만 쉐어포인트 온라인, 익스체인지 온라인,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같은 그런 온라인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버들 제품들은 오피스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오피스가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서버들과 연동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클라우드 행사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관점도 있지만 오피스처럼 아예 진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웹을 통해서 오피스를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나 아니면 쉐어포인트의 그런 기능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또 시퀄 서버의 기능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정으로 소프트웨어 플러스 서비스의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모토를 구현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관점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즉, 오피스가 단순히 문서를 만드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를 문서 작성 도구로만 보는 거는 웹을 통해서 그냥 인터넷 서핑만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피스가 이제는 기업 내에서 통합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기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회사의 중요 업무들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작성하는 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 회사 내의 중요한 시스템과 연동이 오피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버들과 오피스가 연동을 해서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훌륭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주는 영역들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통합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다음 전사적인 콘텐츠 관리나 공동작업, 엔터프라이즈 검색 그런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가장 큰 세 가지 흐름입니다. PC 웹, 모바일을 통한 오피스 제공, 그리고 IT의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통합된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피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피스가 제공하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꼽으라면 크게 이제 4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 효율적인 협업, 아이디어의 실현, 어디서나 오피스 사용하는 오피스, 그 다음에 실용적인 비즈니스 플랫폼, 이렇게 크게 4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4가지 관점에 따라서 과연 오피스 2010이 기존의 오피스 2007과 어떻게 틀려졌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오피스를 가지고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사실은 하나죠. 뭐냐, 오피스 2010이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기존의 뭐 오피스 2000, XP, 2003, 2007에 비해서 뭐가 틀려졌냐? 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오피스는 첫 번째 사용자 중심의 제품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서버 및 온라인 서비스와 연동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PC와 웹 모바일을 아우르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이 4가지가 오피스 2010에서 가장 크게 틀려진 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뭐가 사용자 중심의 제품이냐? 오피스 2010에서 사용자 중심의 제품이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백스테이지 메뉴, 스파크라인, 슬라이서, 멀티미디어 편집, 자동 번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사용자 중심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백스테이지를 먼저 보여드리죠. 백스테이지는 오피스 2010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그 메뉴 환경 체계인데요. 오피스가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제품 개발 R&D 분야에 보면 오피스 디자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연구 및 오피스에 대한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오피스 2010이 이제 거의 다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는 저쪽 그 사용자 그룹 팀에서는 당연히 그 다음 버전에 대해서 이미 초기 연구나 조사가 들어갔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듯이 지금 보시는 건 스케치입니다. 백스테이지 메뉴의 스케치인데 그런 스케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거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프로그램에 이렇게 구현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어떤 연구를 하느냐? 화면을 보시면 약간 그 적외선 동영상 같은 거 화면이 보이는데 이게 그 아이 캐칭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화면에 어떤 부분을 쓰고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가장 많이 쓰는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아마 메뉴가 있고 그 중에서 파란색으로 이제 점이 꽂힌 부분들이 사용자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을 분석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즉 사용자 중심의 UI를 연구를 하는 거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오피스 2007이 나왔을 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제가 리본 메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가 사실 저희 관점에서는 2가지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새로운 메뉴 체계다, 혁신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는 반대로 2003에 비해서 더 불편해졌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새로운 메뉴 체계를 들고 나와서 기존에 잘 쓰고 있는 기능들을 더 못 쓰게 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피스 2007 리본 메뉴를 할 때 가장 크게 모토를 삼은 게 일단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3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정도가 지난 지금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기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런 리본 메뉴 체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뿐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이런 리본 메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본 메뉴가 더 친화적인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2010에서는 그걸 더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형태로 발전시켰냐? 2007의 메뉴를 보시면 저희가 리본 메뉴에서 이런 탭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탭 메뉴를 눌러서 그 밑에 갤러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툴바라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메뉴라는 그런 커다란 스트럭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메뉴 연구를 통해서 인 기능과 아웃 기능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인 기능이 뭐고 아웃 기능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메뉴, 문서를 작성할 때 뭐 쓰는 메뉴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서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용자가 직접 문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사용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면 그 결과는 문서에 반영이 됩니다. 뭐 글꼴이라든지 단락, 복사, 붙여넣기, 삽입, 디자인 그런 것들은 문서 자체를 만드는 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 기능이라고 얘기했고요.